이런,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군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무리의 늑대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배 위에 갇혀 있고 두 손은 묶여 있어요. 오늘 정말 운이 안 좋군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모든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죽은 척을 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리즐리 곰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곰들은 여전히 덤벼들 거예요. 만일 곰이 공격을 한다면 호신용 스프레이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코요테나 늑대와 마주치면 도망치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마세요. 늑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물러나세요. 늑대 무리가 여러분을 에워싸게 하지 마세요. 나무에 등을 대고 적당한 순간을 선택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나무에 오르세요. 곰을 만났을 때 나무에 오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곰은 나무를 잘 타거든요.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얇게 니스를 바른 후 성냥을 말리세요. 성냥갑을 물에 빠뜨려도 젖지 않을 거예요. 캠핑 전에 일반 신발끈을 낙하산 줄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충분하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신발끈을 이용해서 몇 미터를 더 활용할 수 있어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어요. 통나무를 세로로 잡고 꼭대기를 별 모양으로 깊이 잘라냅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안에 넣고 불을 지피세요. 통나무에 빠르게 불이 붙으면 나무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몇 시간 동안 타오를 거예요. 야생 딸기류나 버섯이 식용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먹지 마세요. 병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배를 채우려면 나무 껍질을 드세요.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은 먹어도 안전합니다. 칼을 사용해서 거친 바깥 껍질을 잘라내고 더 부드럽고 흰 껍질을 먹으면 됩니다.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불을 피워 구워서 바삭바삭한 간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잘 씹어 드세요.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일광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태양과 수평선 사이의 공간에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손가락 하나가 약 15분 정도이므로 3개의 손가락이 들어간다면 해가 질 때까지 45분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밧줄로 묶고 있다면 분명히 친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팔을 쭉 펴지 마세요. 팔꿈치를 몸 옆에 고정하세요. 주먹을 몸 가까이 두면 손목 사이에 틈이 생길 거예요. 적당한 순간이 오거든 팔을 쭉 펴고 밧줄에서 손을 빼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묶고 있다면 팔꿈치를 옆으로 뻗도록 해보세요. 또한 주먹을 꼭 쥐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손목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속임수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을 피워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다고요? 구덩이 2개를 나란히 파서 작은 터널로 연결합니다. 구덩이 중 하나에 불을 지피세요. 바람이 불을 끄지 못하고 옆구덩이에서 나온 공기가 불이 잘 타게 해줄 거예요. 이 방법은 모닥불을 피워야 할 때도 좋은 수법인데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누군가 여러분을 묶으려고 한다면 말이죠. 다음에 버블랩이 생기거든 터뜨리지 마세요. 캠핑할 때 가지고 가세요. 버블랩이 고마워할 거예요. 사실 버블랩은 두꺼운 담요보다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작은 기포들은 체온을 가두는 단열재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방수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숲에서 길을 잃고 버블랩도 집에 두고 왔다면 마른 잎과 풀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옷 사이에 넣으세요.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 줄 거예요. 따뜻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 겹의 얇은 옷을 껴입는 것이 하나의 두꺼운 코트를 입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층 사이의 공기가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이안류를 조심하세요. 심지어 해안 가까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안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해안에서 점점 멀리 떠내려갈 거예요. 벗어나려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지 마세요.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치세요. 조만간 이안류에서 빠져나와 해안 쪽으로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도시로 돌아왔는데 만약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면 추락 직전에 점프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을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앉지 마세요. 바닥에 누워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고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을 머리 뒤로 올려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떨어졌을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다시 캠핑을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길을 잃었고 구조 요청을 위한 불도 피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아 상공을 날고 있어요. 연기 없이 구조대에 관심을 끌려면 작은 거울을 사용하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햇빛이 반사되도록 비스듬히 잡으세요. 이 번쩍임은 먼 거리에서도 눈에 띕니다. 전화기의 액정 화면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근처에 연못이나 강, 호수가 없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은 나무에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비닐봉지로 싸서 몇 시간 동안 놔두세요. 나무가 땀을 흘리고 봉지 안에 물이 응결될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눈을 먹지 마세요. 눈은 대부분 물이 아닌 공기입니다. 몸은 눈을 먹으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갈증을 해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먹은 눈 때문에 소중한 열기도 함께 소진됩니다. 눈은 먼저 녹인 다음 마시는 게 좋아요. 야생에서 길을 잃으면 항상 더 높은 데서 잠을 자도록 하세요. 나무 사이에 천으로 된 해먹을 늘어뜨리거나 통나무와 잎이 무성한 가지를 땅에 깔고 그 위에 누울 수도 있어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체온을 빼앗기게 됩니다. 얼음 사이로 빠지면 수영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얼음 위에 손을 얹고 몸을 빼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얼음 가장자리가 압력에 의해 부서질 거예요. 얼음을 잡고 최대한 수평으로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영하듯 다리를 걷어차면서 손으로 몸을 도우면서 천천히 배로 기어나와 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명상은 공황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옴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몇 초 동안 호흡을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주의는 현재 처해 있는 긴장된 상황으로부터 몸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황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사고력은 더 명확해지게 되죠. 만약 사막에 있다면 낮 동안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늘을 찾거나 주변 재료로 그늘을 만들어 보세요. 어두워질 때까지 그늘에 앉아 있으세요. 밤에는 이동할 때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고 떼약볕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 사막에서 물이 없지만 음식은 있다면 서둘러 먹지 마세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수분을 이용해 음식을 소화하기 때문에 갈증이 더 많이 납니다.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으니 조금 배가 고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망대해에서 먹을 것도 없이 배에 갇혀 있다면 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세요. 배 그림자가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미끼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다 닳아 무용지물인 전화기, 시계, 열쇠, 그리고 신발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에 떨어뜨리세요.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루함과 공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팁이 필요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 여러분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요. 캠핑 가서 고생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